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이후가 코로나19 확산과 종식의 기로가 될 거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에 전국이 재확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남에도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7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도 지자체도 다양한 고민과 이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안소동 시사평론가,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재확산 공포가 상당합니다. 일단 경남에도 해당 클럽 방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 좀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제 현실이 됐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3일 2시 기준 지금 전국에 124명, 이 이태원 관련된 확진자만 124명이고 매일 20명 이상씩 지금 5일 연속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초기에 5곳 클럽에서만 발생이 됐는데 2곳 이상 또 추가로 또 클럽 2곳에서 더 확진이 됐고 클럽 방문자들이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 자기 이제 뭐 과외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어서 대규모 다시 지역 전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큰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초기에 했던 것보다 지금 30-40명 이상 이제 점점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잘못된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그다음에 연락 두절이라는 이제 점이 이제 심각한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에도 지금 방문자가 있습니다. 12일 기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한 11명, 클럽 방문이 8명, 이태원 지역 방문이 3명이었는데 이 외에 자진 신고자가 297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검사한 수치보다 몇 배 더 많은 숫자가 자진 신고자가 늘었고 그 중에서 이제 클럽 방문이 115명이고 지역 방문이 282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에서 이들은 이제 신속 검사를 해가지고 12일 현재 133명이 음성, 나머지는 이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12일 날 거제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경남 지역에서 18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청정 지역으로 지금 간주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110명, 입원 환자가 4명입니다. 경남. 알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인데 경남도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남도가 이제 4월 29일 오후 10시부터 5월 6일 낮 12시까지 서울 이태원에 갔거나 클럽에 갔던 분뿐만이 아니라 그 클럽 주변 이태원에 갔던 사람까지 전부 이제 도민들 스스로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거나 119에 자진 신고 바란다고 처음에 문자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방문자에게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했더니 검사자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태원 지역 방문자가 72명, 그러니까 72명 중에 클럽 방문이 18명, 지역 방문이 54명이었는데 경남도가 엊그제 발표했던 오전 10시 현재 308명으로 급증을 했고요. 도는 이제 이태원 지역 방문자를 전수 검사해서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분들은 전부 자가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클럽이나 주점 방문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 권고, 그다음에 능동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도는 도내 유흥주점들을 전부 지금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요. 8일 저녁에 클럽 10곳을 긴급 점검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행령 집행한 내용을 보면 방역 지침 어기면 이제 집합 금지 명령 그리고 방역 지침 이 두 개가 행정 명령인데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지금 그 경남도에서 유흥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에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71곳에 대해서 영업을 중단하도록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하고 똑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이제 서로 확산되지 않게 이제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 조치 물론 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증상 발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접촉자가 더 있을 걸로 아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긴장을 좀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긴장보다는 우려스럽고 당혹스럽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교수님 설명을 했지만 빠른 대처, 신속한 대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데 지난 6일에 이제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여기서 뭐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우리 뭐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지난달 20일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 국가인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서 근데 싱가포르이 이제 빨리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방역 체제 전환과 동시에 확진자가 무려 14배 이상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신천지 교회나 구로 콜센터, 그다음 청도 대남병원 이런 데 경우에는 이제 장소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지 출입자의 그 신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그죠? 빨리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콜센터에는 첫째 이제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무리 신원을 파악하려고 해도 거짓 정보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정보 통신 그 어떤 그 저 채널을 가동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주로 이제 20대들 아닙니까? 20대들이 무증상자가 이제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네. 정상이 이제 바이러스 침입해도 이게 정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파력이 매우 강하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동 경로나 이제 동선이 다양하다 보니까 더 이제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뭐 절대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조사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5월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네. 사실 시민들의 그 긴장도가 느슨해졌던 거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는 그래도 방역에는 좀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있거든요. 네, 이 정부로서도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어렵고 네. 국민 생활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생활 방역 체제의 전환을 두고 고심 끝에 이제 생활 방역 체제를 전환을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생활 방역 체제 전환이 이제 아직까지는 빠르다 이런 충고도 많았는데 뭐 어쨌든 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발생 이 진진을 치면 이제 본진 다음에 나오는 게 여진이지 않습니까? 여진의 어떤 그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이제 좀 젊은이들의 그 안이한 좀 의식 이게 지금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 네. 잘못하면 우리가 지역별 계층별로 이게 어떤 뭐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28%가 20대 환자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사망자는 70대 이상이 이제 약 80%죠. 그리고 30대 미만은 사망자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20대들이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좀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활거리 이제 방역을 생활거리 체제로 이제 이게 전환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예, 그렇죠. 생활 방역 체제 나흘 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유흥 시설은 대부분 이제 지하고 환기가 잘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확진 가능성이 큰데 뭐 지금 이제 교육부라든지 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가 지금 굉장히 또 그 혼란이 지금 크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K 방역 체제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않을지 숲으로 돌아갈지 않을지 좀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 의원께서는 유흥시설로 인한 재확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의 재확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선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경남 지역은 18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약간 자신감, 안도감 이런 게 겹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이 또 겹쳤잖아요. 네. 연휴 기간이 겹쳤는데 그 직전에 또 총선 때 별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안도감과 해방감들이 더 이제 극대화된 것 같고 뭐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에 수도권이 집중돼 있지만 경상남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제 회학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시키면서 시키고는 있지만 네. 되게 막연한 안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계약을 해도 될 정도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막연한 안도감에 좀 일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하나의 단어로 범국민적 행동 요령을 이렇게 요강을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이걸 생활 속 거리두기 불가 이런 것들을 조금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교, 직장, 여가 및 운동, 유흥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큰 틀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여기는 불가, 여기는 절대 불가, 여기는 완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 회의실 보면 이렇게 투명 칸막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짝꿍하고 사이에다 책가방 올려놓듯이 그래서 이걸 여기에 두기도 하고 앞에 두기도 하고 되게 요긴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는. 근데 또 보면 다 행정부처별로 다 다른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별로 쓰이고 있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또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일괄적으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유형별 지침들이 너무 국민들에게 범국민적 어떤 지침이 아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남도 뭐 지침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적절한 대처라고 보고 계신지? 네, 뭐 적절한 조치죠. 그다음에 이 조치를 저는 뭐 좀 강화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행정명령은 좀 다른 그 어떤 명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 행정명령은 입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입법적인 절차가 없이도 이 명령을 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과 똑같다 좀 네.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 클럽 그 뭐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단란주점은 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흥행이나 집회, 제례 뭐 이 같은 행위를 하면은 그 집합을 제한하죠. 네. 이런 행위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벌금이나 제재 조치가 있는데 경남 도내에서도 이게 충남에서 제일 먼저 이런 조치 발동을 했죠. 근데 네. 경남 도내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는데 지난 11일부터 일단 24일까지 2주간 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더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유흥시설의 감성주점에 콜라텍 이렇게 해서 뭐 약 한 70여 곳을 명령을 내렸고 만약에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고발 조치라든지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구상권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엄중하게 저는 도민들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뭐 쏟아지는 게 참 비슷하게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2, 3차 감염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동선이 유흥시설이다 보니까 공개하거나 말씀하셨듯이 뭐 나 다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숨기는 모양새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 행동에 제약을 한다는 게 이제 행정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있고 인간관계에서 관습법에 의해서 이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행정집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조항인 거고 저희가 이제 여론이나 언론 그다음에 친구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사회적 관계에 의한 관습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방금 그 유흥업소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려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강한 데다가 그 속에 성소수자들이 또 되게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확진자에게 일단 비난의 화살은 일단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 허위 정보 기재, 마스크 및 착용, 동선 허위 진술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이태원 방문자의 지금 상당수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더 숨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공적인 형태의 언론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 개인적인 비난, SNS 비난을 하면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거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특별 대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금 논란이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소수자들의 어떤 일반인처럼 대접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권도 똑같이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권도 차별도 없이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제 특별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단 이제 성소수자들이 워낙에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더 이상의 특별한 대접을 한다기보다 원래 본인들이 원했던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걸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을 철저히 이제 보장해주고 SNS 신상 털기, 도를 넘는 비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반면에 CCTV나 카드 사용 모든 수단 동원해서 확산 전에 역학조사 끝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신상 보호 면에서는 정부 지자체가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일로 유흥시설 영업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유흥시설 중에서 일단 단란주점을 이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뭔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경제생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또 책임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장소나 특정 그 어떤 업종을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은 이제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이 만약에 이제 이 권고를 받은 업체에서 철저한 수칙을 준수를 하면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유흥시설이 철저한 수칙을 준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 집합이 되는 그 유흥시설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렇죠, 밀접하고 마스크를 끼고 거기서 이제 유흥을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뭐 권고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명령이나 제재 조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실효성이 있고 최고의 어떤 행정 명령은 국민 스스로 시민의식의 어떤 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등교 개학을 준비하고 있던 교육부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은 등교 개학이 또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고 계신데, 유 의원께서는 개학 시기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고통을 수개월 동안 감내하면서 상황을 호전시켜 왔는데 단 한 번에 지금 상황이 반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상황 변화를 주고 봐야 되겠지만 네. 한순간에 더 심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더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당연히 좀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야 되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실기 수업에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대면 수업을 하자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건 이후로 그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나 선생님들 욕하고 교육부 질타하고 지방정부 질타하고 그러시는데, 그동안 참았던 5개월, 4개월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안소동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늘 위기에 강한 우리 시민들이 있죠. 이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철저히, 또 빠른 선별 진료를 위해 사회적 비난은 자제해 주시고 의심 증상 발현 시 보건소 방문 꼭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